안녕하세요. 라이징 윙스의 최수영 PD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지구를 파괴할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닝 와이드 쇼라던가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SNS에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기라던가 해프닝들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랬는지 일부 극장에서 짧게 개봉했다가 내려갔고요. 다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라서 언제든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골든글로브 상이라든가 오스카상 여러 가지 상들을 수상했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도 많이 출연하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너무나 확실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그 멸망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연애 가십이나 아니면은 스캔들 기사만도 못한 그런 농담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고는 또 나왔네, 설교하는구나, 강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설교하네, 쟤 왜 나왔지? 그런 반응들을 보이곤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풀어내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농담으로 받아주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더라도 농담적으로 치부되는데 좌절감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막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돈 룩업이에요. 운석이 머리 위에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쳐다보지 마라, 관심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올려보지 마, 돈 룩업이라는 영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영화를 만들었었던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영화는 한 가지만 제외하면 모두 실화입니다. 운석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인 거죠. 지구온난화를 운석으로 빗대서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썩 쓰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여러 명배우들을 섭외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도 서슴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이제 와서 지구온난화를 막겠다고 탄소 감축을 하자라고 노력해도 이미 늦었다. 2021년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었어야 된다. 그래야 턴백할 수 있었다. 근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제 약 50년 후에는 금성과 같은 환경이 될지도 모른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성은 표면 온도가 400도가량 되죠. 좀 지나치는 의견 같긴 해요. 좀 약간 극단적인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배제하고서라도 지구온난화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특히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몸으로 느끼고 있고 관련된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가수가 공연 때 물을 좀 많이 쓰는 거 가지고 비판을 받았죠. 물이 부족한데, 농사지을 물도 없는데 왜 공연에서 저렇게 많은 물을 써?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은 1200년 만에 대가뭄 상태예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먹이를 한 번 구하려고 700km 가량을 헤엄을 쳐서 먹이를 구하러 다녀요. 700km.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헤엄쳐서 간 겁니다. 가뭄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상이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이렇게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파멸을 여러 사람들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재앙은 사람한테 닥치기 전에는 먼저 동물들한테 닥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장 큰 피해자들은 동물들입니다. 살 터전이 사라지고 있고요. 먹을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앙상하게 뼈가 남아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이라던가 펭귄들 같은 경우에는 흙밭에서 놀고 있죠. 원래는 저기가 설원이어야 돼요. 흙밭에서 놀고 있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단으로 아사하는 상태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극단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50년 후에나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라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을 때도 있어요. 기후 변화가 심각한데 50년, 100년 후의 이야기면은 뭐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생각을 좀 바꾸게 만든 계기가 이번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제 딸이 지금 4살 정도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태어나자마자 돌 지나서 바로 겪으면서 밖에 외출을 전혀 못했어요. 집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외출도 못하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 혹은 어떤 방호시설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 이미 동물들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었더라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을 간략하게 소개드릴게요. 저희 해피포즈라는 팀은 게임을 만드는 작은 게임 스튜디오입니다. 평범한 어느 회사, 어느 게임 회사에나 있는 평범한 게임 개발팀입니다. 저희는 여느 개발팀처럼 다음 신작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너무 경쟁적인 스포츠나 사냥이나 전투나 그런 게임들을 만들기보다는 이번에는 한번 사람들한테 휴식과 힐링을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를 개발 방향성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가 사람들한테 힐링을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은 바쁘기도 하고 영상물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각종 영상물을 보시면서 대리만족 혹은 힐링 혹은 치유를 받는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들을 보시면서 치유를 많이 받는가 라는 부분들을 알아봤더니 저희 팀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동물들을 케어해주고 유기되거나 아픈 동물들을 구조해서 치료해주고 나중에 건강해진 모습들을 보고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너무 큰 대리만족과 힐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측은지심이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저희 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었던 여러분들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 정도의 차이죠. 동물들을 다들 사랑해요.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근데 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까요? 그것은 동물을 그냥 오락의거리 혹은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소비재로서의 대상으로서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지구 온난화라던가 환경 파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번 신작 게임은 조금 색다른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게임을 만들 때 동물을 소재로 한 게임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한테 저희 게임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동물 구호와 관련된 어떤 활동 혹은 참여, 연대 같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자, 움직여보자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돈 룩업에서 그 주인공이 디카프리오가 연기했었던 주인공 민디 박사라던가 드바이스키 박사라던가 그런 박사들처럼 약간 여담을 드리자면은 디카프리오가 연기 인생 꽤 길고 명작에도 많이 출연했는데 오스카상과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이죠. 인연이 되게 오랫동안 없었어요. 그 경쟁작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못 받았었던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디카프리오 데뷔하고 25년 만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못 받았죠. 그러면은 이런 농담도 돌았어요. 디카프리오가 오스카상을 받는 게 그의 첫 번째 수건일 거라고요. 너무 간절할 것이다. 아마 오스카상을 받으면은 그 수상 자리에서 환호하면서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기쁨을 표출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디카프리오가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때 그 수상 소감으로 그는 동물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표출하는 것보다 너무나 귀하게 주어진 수상 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가 동물 보호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시점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강연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죠.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날아오고 있는 운석을 당장 타개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게임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동물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Animal Lives Matter라고 하고 있고요. Animal Lives Matter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익숙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흑인 인권운동 Black Lives Matter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름을 따온 이유는 예전에도 인권운동들은 많았는데 저런 구호화된 약자로 추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캠페인의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도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의 생명은 소중한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누구는 덜 소중하고 누구는 더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에어컨 켜고 살 수 있으니까 괜찮고 동물들은 사막 같은 그런 가뭄 속에서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들한테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형태의 구호와 참여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니멀 라이브스 매터라는 캠페인을 게임과는 약간 별도로 병행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갖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ALM 캠페인은 게임 제작이라는 저희 본분 그리고 동물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매개해주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 의미를 전달드리고 개발팀은 게임을 통해서 그것들을 녹여낸과 동시에 본분, 게임 만들기라는 본분에만 충실해도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형태의 캠페인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시작은 이렇게 저희 작은 개발팀에서 시작됐지만 너무도 당연하게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지지, 연대, 참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캠페인이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의 큰 움직임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람분들, 여러분들 같은 소시민 분들이 작은 실천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저희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실천을 모아가는 것, 연대하고 공유하고 널리 알리는 것, 관심과 응원을 받는 것, 대중들의 힘,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작한 캠페인 ALM 같은 경우에 일단은 동물보호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라는 곳과 이미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모금한 금액, 각종 구호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저희가 모금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영화 얘기도 좀 드리고 동물보호 얘기도 드리고 뭐 지구온난화 말씀도 드렸는데 저 사람 여기 왜 나왔어? 여기 NFT 블록체인 컨퍼런스 게임 컨퍼런스인데 동물보호단체 동물 구호 환경보호 얘기하려고 트롤링 하러 온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임의 모습과 거기에서 NFT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ALM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저 만든다는 게임이 P2E 게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은 P2E 게임이긴커녕 크립토 요소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프리투플레이 게임입니다. 단지 저희가 NFT를 통해서 활용하고 싶은 것은 앞서 연사님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계속 해주셨지만 NFT가 가지는 멤버십으로서의 역할입니다. NFT라고 하면은 대부분 효용, 투자 가치, 희소성에 주목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팀은 NFT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자 장점인 멤버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NFT가 때로는 멤버십으로, 때로는 어떤 가치나 이상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다라는 그런 증표 혹은 동의로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NFT를 멤버십이라던가 어떤 인증 수단이라던가 기부의 형태라던가 다양한 그런 역할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를 해요. 사실 너무나 유명한 NFT 프로젝트인 BAYC 같은 경우에도 요트 클럽이라는 가상의 클럽의 멤버십으로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너무 잘 되고 있기도 하죠. 그것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소속감이라던가 자기 캐릭터를 세계관으로 확장해서 IP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런 측면도 너무 잘 워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NFT의 속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천명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보자 라는 가치에 공감하고 지지와 연대를 표현한다라는 의사 표현으로서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실 부분이, 아니 그럼 그냥 배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어떤 멤버십 카드를 발행해서 플라스틱 카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NFT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앞서 강연자분들께서 NFT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NFT는 결국은 디지털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딘가에서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효용성을 가졌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행검이라는 NFT가 있을 때 그것이 리니지 게임에서 사용되고 실제 집행검이라는 능력치, 스탯을 갖고 게임 내에서 효용을 발휘해야만 그제서야 그 집행검이라는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NFT 갖고 있는 속성이, 집행검이라는 NFT가 리니지에서 어떤 효용을 발휘할 유틸리티성을 가졌을 때 이 집행검이라는 NFT를 다른 게임에서도 효용을 인정해주면 그제서는 그 유틸리티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각자의 감을 갖고 있으니까. 블록체인, 그러니까 각자의 구역들을 갖고 그 체인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메인넷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각자의 크립토를 발행하고 있고 각자의 NFT를 갖고 있기 때문에 NFT는 유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블록 안에서밖에 효용을 못 갖는 것이고, 그 효용이 발현되는 게임이 없으면은 유틸리티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틸리티성을 누군가가 인정을 해준다면은 그 NFT가 그 유틸리티성이 발휘되는 그곳에서는 다시 효용을 갖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 저희 캠페인 ALM에 동의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기신다면은 그분들이 발행한 NFT를 저희가 만드는 게임에서 효용을 발휘해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2E 게임도 아니고 크립토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당신은 저희 동물보호라는 캠페인에 동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소정의 어떤 감사 표시라던가 혹은 뭐 감성적인 힐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효용을 드리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뭐 매체 관계자분들도 계실 거고 업계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들고 계신 NFT 혹은 게임이 있으신데 저희 캠페인에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NFT의 효용을 저희 게임에 발현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현대는 대부분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는 재능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능 기부라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그림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그런 디지털 형태의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빠르고 안전하게 딜리버리 하기 위한 장치로서 NFT만큼 적합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모두 논룩업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엔에서 크립토 채굴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한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채굴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POS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이런 전망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최근에 정상화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NFT 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 채굴에 소모되는 그런 활동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이 호주 대륙 전체가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에 육박한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NFT라는 수단은 반드시 사회적인 어떤 참여 형태의 캠페인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마지막 이유로 NFT라는 수단을 고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ALM 캠페인을 통해서 발행되는 모든 NFT 또는 관련된 수익 활동 모두 관련 전액, 관련 활동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